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강보합 정도 끝나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용으로 봤을 때 괜찮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거래소 그 지수는 플러스 0.72%, 2,580포인트입니다. 2,600 근처에 거의 다 왔습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91, 그래서 902포인트, 코스닥은 또 9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거래대금도 이렇게 보면요. 거래소가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12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피가 12조면 그렇게 많다 할 수는 없지만요. 최근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약했던 것에 비했을 때 12조는 그래도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났다. 시장의 관심을 좀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13조 7천억. 코스닥 치고는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지만 최근에 17조, 16조까지 이렇게 어제만 해도 16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13조는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든,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거래소 쪽으로 이렇게 조금 매기가 이동해가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좀 주춤한 것은 아무래도 그 배터리 소재주들이 최근에 와서 조금 주춤하죠. 거래량도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배터리 소재주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여타 거래소 코스닥 그동안에 이제 그 좀 소외됐던 그런 쪽으로 이렇게 조금 매기가 옮겨 붙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런 모양이죠. 이게 거래소 그래프입니다. 앞에 고점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은 굉장히 그 강세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전, 이게 작년 8월 달인데요. 거기하고 비교해도 앞에 고점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대폭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거래 대금이 지금 13조가량 이렇게 늘어났는데 거래소가 보통 강세장일 경우에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약세장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거래 대금이다.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그래프 한번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최근에 좀 배터리 소재주들이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지금 수익률이 1위라고 그래요. 코스닥이 최근에 며칠 이렇게 좀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쪽에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많이 거래량이 늘었다가 요 한 3일 동안은 이렇게 조금 줄어든 거 보이시죠? 그러죠?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지수 또 주도주들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수급은요 개인들만 팔았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옮겨서 제 사진 때문에 이게 저 현재가가 잘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옮기면 개인들이요 거래소에서 4,100억 매도 우위했고요. 코스닥에서 7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한 5천억 가까이 개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1,600억 사주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7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거래소를 많이 사줬다. 기관들이 오늘 한 3천억 정도 매수 우위했는데 이것도 조금 특이해 보입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추세로 봤을 때는 팔자 우위였지만 어제 오늘 이렇게 조금 매수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거래소 쪽으로요. 이제 그 고객 예탁금 보시면 알겠지만 펀드 이쪽으로 조금 돈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도 늘고 있지만요. 그 지표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최근에 고객 예탁금 추이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52조 4천억입니다. 고객 예탁금이요. 개인들 계좌에 현금으로 있는 그 자금을 모아놓은 거가 고객 예탁금입니다. 결제일 기준하니까 이틀 전 건데 52조 4천억이다. 어쨌든 50조를 넘어서면서 이렇게 돈들이 아주 그래도 꽤 들어오는 셈이죠. 그러죠. 이렇게 추세로 봐도 개인들 돈들이 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용융자금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9조 5천억인데요. 이 금액 자체가 지수로 봤을 때 예전에 3,300을 넘었을 때도 한 25조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2,500 됐는데 19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신용이 조금 과도하게 지금 이렇게 좀 대출이 됐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 많이 됐고 코스닥 중에서도 최근에 시장을 끌었던 주도주 위주로 신용이 많이 늘었다. 절대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이렇게 상투 부근에서 신용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그 늘어나는 상승률이 가장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추세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밀리면서 신용에 대한 어떤 부담 같은 게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이 이렇게 거꾸로지면요. 상투권에서 샀던 신용은 담보미달 때문에 바로 급매물화 되죠. 달리 얘기하면 악성 매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정도에서만 멈춰줘도 그게 이제 급매물은 아닐 텐데 여기서 추가로 더 빠져준다고 그러면 신용으로 그 주식을 상투권에서 사신 분들은 견디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은 이쪽이 좀 조심스럽게 좀 조정은 받았지만 아직도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용자 금액이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를 보면요. 연초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가 빠지는가 싶더니 이번에 이렇게 아주 급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니까 눈에 띄시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소 이쪽이 이제 거래대금이 좀 늘어나면서 대형주들 뭐 자동차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엔터 이런 쪽 아주 대형주들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그래도 꽤 올랐어요. 아마 그게 이쪽 그 펀드 쪽으로 돈들이 좀 들어오면서 그쪽에 좀 이렇게 반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펀드 쪽으로 지금 98조 이탁금인데요. 이게 굉장히 높은 그 금액입니다. 예전 강세장 때 수준이에요. 지금 그 펀드 쪽으로 들어와 있는 돈들이요. MMF는 금년 초에 이렇게 한 40조가 이렇게 단숨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최근에 약간 빠져나가긴 했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굉장히 지금 높은 수치죠. 평균 수치에 비했을 때 지금 거의 한 200조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성 자금으로 이렇게 자금들이 좀 몰려 있다. 이런 거는 좀 눈치 보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부동산으로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주식시장에 뛰어들기도 지금 조금 애매하고 이러면서 조금 방황하는 그런 자금이 아닌가. 눈치 보는 자금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주식시장이 좀 된다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힌다 그러면 이 돈들은 바로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자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처럼 이제 해외 시장이 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조금 잡히는 그 추세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그 얘기들이 좀 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다우가 어제 1.1% 올라줬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반등은 했는데 앞에 고점 이렇게 그어보면요. 아직 이 앞에 고점을 뚫지는 못했죠. 우리 시장하고 그게 조금 다르다 싶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을 이렇게 보면 아직은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대체로 상투를 찍기 전에 거래량 상투가 먼저 옵니다. 이것도 선행지수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이 죽기 전에 거래가 먼저 거래 상투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아직 거래량으로 봤을 때 본격적으로 상승이다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고점을 지금 못 넘기고 있죠. 나스닥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 고점 딱 부딪혀 있는데 뚫지는 못했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고점에 이렇게 딱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 시장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보다 좀 약합니다. 니케이도 앞에 고점에 이렇게 딱 부딪혀 있습니다. 오늘 1.2% 올랐으니까 오늘만 따지면 우리 시장보다 더 강했지만 앞에 고점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대만은 앞에 고점을 살짝 뚫기는 했지만 우리 시장같이 이렇게 힘있게 솟아오르지는 못했죠. 독일,
독일이 빠진 것만큼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회복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아요. 프랑스도 이렇습니다. 신고가라고 봐야겠죠. 앞에 고점을 뚫었습니다. 프랑스 그래프가 우리하고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해 0.6% 앞에 고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죠. 홍콩 지수는 이제 바닥은 확인하고 살짝 반등은 하고 있지만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약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해외 시장을 보면요. 어쨌든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장보다 못하다. 이번에 우리 시장은 상당히 그 디커플링이 됐다. 해외 시장, 미국 시장, 중국 시장하고 전혀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굉장히 강세장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증시 지표들, 거래 대금이라든가 예탁금이라든가 또 주식형 수익증권 쪽의 그런 자금들이 또 MMF에도 그 풍부하게 지금 자금이 대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지금 2,500원, 2,570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반등세가 강한데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우리 시장을 대표하고 있고 또 선행한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 수급이나 그래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오늘 160만 주 이렇게 팔았습니다. 근데 쭉 매수 우위 기조를 유지해 오다가 많이 살 때는 1300만 주까지 사고 그랬는데요. 어제 오늘 보면 어제는 똔똔 정도, 오늘 160만 주를 매도 우위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사는지 파는지는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오늘이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싶지만요. 좀 그래도 추세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게 삼성전자 그래프입니다.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뚫어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종합지수하고 닮았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단을 이었을 때 추세가 확실하죠. 저점을 높여가는 또 위에 상단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일정한 우리가 패턴을 이렇게 우리가 그려본다고 그러면 이런 모습 같아요. 그러죠?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전체의 흐름은 올라가는 그 분위기지만 조정은 이렇게 받고 가고 있다. 지금 이제 거의 이 앞에 추세선 상단 여기 지금 거의 도달해 있습니다. 종합지수를 앞서서 삼성전자가 움직인다고 봤을 때 외국인들은 이 추세 상단에서는 매도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좀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동안에 쭉 매수 우위하다가 오늘 이렇게 팔자 우위로 돌아선 것은 조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내 증시 전체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 우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어제 그 에코프로 BM이 왜 그렇게 올랐던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어제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글로벌 시장 지배력 압도적이다. 이제 중국 업체들이 지금 대단하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견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그만큼 유리한 입장이다. 또 미국 진출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도 굉장한 규모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배터리 소재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서 가시화된 종목들이다. 작년 대비했을 때 실적들이 뭐 2배 넘게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동안 꾸준히 좋아질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주가가 3년, 5년 앞으로 이렇게 그 좋아질 거가 미리 반영이 됐다. 또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3년, 5년 주가가 반영되는 정도가 아니고 훨씬 넘어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쪽에 의견을 이렇게 공감을 하는 편인데요. 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쉬어갈 때다. 들어갈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가가 좀 덜 올라 있다. 이게 이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투자자들 사이에 돼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점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급등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와 유사한 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춘 테마나 종목들은 없나 이렇게 봤을 때는요. 제가 이제 매일 강조드리는 풍력 관련해서 CS 윈드가 대체로
그와 좀 비슷한 조건을 갖춘 종목 아닌가. 이 재생에너지라는 게요, 비슷하죠. 그 배터리 소재주하고. 어쨌든 배터리 소재주는 전기차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리백이라는 게 2050년이 되면은 이제 전력을 이제 이렇게 그 석유에서 얻지 않고 전부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뭐 이런 것에서 전력을 얻게끔 그 어떤 그 강제 규정이나 마찬가지죠. 그거를 이제 2025년, 2030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요. 바로 이게 영향을 준다 하는 얘기죠. CS 윈드는 재생에너지, 풍력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프리미엄을 줄만하다, 대단하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북미, 유럽, 또 아시아권에 굉장히 그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금년 2분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덜 올랐던 거는 지금까지 실적으로 그렇게 가시화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투자했던 그런 기간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2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세 번째 조건, 주가가 좀 덜 올라 있어야 된다. 아마 CS 윈드는 그 조건이 가장 좋은 조건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항상 보여드리죠. 이렇게 추세 하단을 이렇게 이어놓으면 정확하게 이 추세 하단에서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 하단에 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오늘 5.2% 올라주긴 했지만요. 보시다시피 그렇게 가격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매물대를 지금 오늘 훌쩍 이렇게 넘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매물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급 국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췄다. 또 하나 이제 주봉으로 좀 길게 봤을 때 근 2년간 주가가 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력 관련해서 글로벌 1위 업체로 프리미엄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 종목인데 또 실적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되는데요. 오늘 아침 그 어떤 전문가 얘기 들으니까 지금 그 수익이 한 3배 정도 날 것으로 금년에 작년 대비했을 때 그렇게까지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아주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이제 아마 뉴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그 이쪽에도 지금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뉴스에는 많이 보도가 됐죠. 네옴시티에 거기 100% 지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CS 윈드 같은 거는 당연히 그쪽에 이제 참여하겠죠. 그런 기대감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규모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CS 윈드는 주가로 봤을 때 이제 이제 시작 아닌가. 가격으로 봤을 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들어가 보자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한 제가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좀 눈여겨 보시고요. 이제 현대로템도 그 세 가지 조건에 저는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방산업종이 글로벌 그 국가별로 하면 한 4위, 5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우리 국가 규모로 봤을 때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단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방산 쪽이.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쪽에 K2 전차 이렇게 수출하는 걸 봐서 알지만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수주를 다 받아놨다는 얘기죠. 실적에서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봤을 때 시장 지배력도 있고 실적도 이제 꾸준히 뒷받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주를 이렇게 많이 받고 그때그때 이렇게 물건을 건네줄 때마다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가도 지금 거의 안 올랐습니다. 방산업종이. 예전에 한번 이렇게 좀 급등을 했다가 그 뒤로 오랫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10일 동안 근 한 200만 주 산 것 같아요. 기관들도 근 한 100만 주 정도 샀어요. 49만 주, 오늘 또 14만 주, 외국인들 16만 주 이렇게 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로 봤을 때 수급으로 봤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선 주가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다들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주식들이 은근히 많이 올라 있는데 현대로템이 이렇게 근 한 1년 동안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쌍바닥 모양인데요. 방향만 살짝 위로 이렇게 틀었지
아직 가격이 싸다 이런 얘기죠.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로템도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엔터 관련해서 제가 하이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엔터 관련주들은 제가 보기에 어느 종목을 해도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요. 다들 잘 나간다는 얘기죠. 또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요. 수급으로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많이 사고 있습니다. 25만 원짜리 주식을 하루에 근 한 10만 주 안팎으로 이렇게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거의 비슷한 물량을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사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수급 문제에서 굉장히 모양이 좋다.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그런 수급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게 되면 좀 들어가기가 좀 망설여지는데 주봉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주봉을 보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죠. BTS 그 입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42만 원에서 지금 이제 많이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25만 원이거든요. 이제 바닥을 확인시키고 이제 반등세를 이렇게 접어드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런 매물 집중대를 이제 이렇게 벗어나서 요 매물이 별로 없는 그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데요. 그래프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모양이 좋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그 시장 지배력을 봤을 때요. 우리 그 수출 상품 중에 엔터주만큼 한류 상품만큼 강력한 상품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도 있고 그렇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K문화 이쪽 한류 상품만큼 강력한 상품은 없는 거 아닌가. 그만큼 글로벌 이쪽에서 시장 그 지배력이 있다는 얘기죠.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엔터주들도 지금 배터리 소재주 못지않게 시장을 끌고 갈 잠재력을 가진 주식이다. 그중에 이제 하이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JYP나 이런 것들도 SM이나 이런 것들도 하이브 못지않게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다시 이렇게 복습 말씀드렸습니다. CS 윈드, 풍력, 그 다음에 현대료템, 방산, 하이브, 엔터 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수출이 어렵고 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지만 그런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그런 테마가 아닌가. 그래서 얼마든지 앞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상승세를 보여줄 만한 그런 주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더전 비전 지금 거의 말씀드리고 나서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들어갈 만하다. 사놓고 좀 기다리면 좀 수익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요 하단은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횡보하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손이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왜 이렇게 50%가 단숨에 올랐다가 50%가 단숨에 빠졌을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들만이 아는 어떤 호재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세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 호재가 연기가 됐거나 딜레이가 됐거나 안 그러면 뭐 취소됐을 수도 있죠. 이제 호재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자사주를 한 1,000억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요. 그 중에 일부를 뭐 소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 지금까지 성장성에서 좀 답보 상태를 보인 거가 국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독보적이고 독점적인 기업이지만 해외 쪽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의 한계를 보이면서 주가가 재미가 없었는데 혹시 해외 쪽에 무슨 돌파구가 마련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수주를 큰 거를 받을 수도 있다. 거래처를 막강한 거래처를 확보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 셋 중에 확인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궁금한 거는요. 이렇게 강하게 이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도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가 왜 빠져나갔을까?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이제 말 그대로 제 상상인데 혹시 그 조금 같이
들어가서 사줘야 되는 세력들이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가를 너무 빨리 올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시켜서 버스에 태우고 가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행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게 이제 우리가 밝힐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를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배려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주가가 띄운 경우에 주가를 오히려 조정을 받기 위해서 같이 태우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아닌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가가 지금 바닥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 가격대에 지금 이렇게 거래가 대량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거의 물량이 없죠. 상당폭 반등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때가 2020년 9월달 13만 원에서 지금 3만 원이니까 거의 한 4배 빠진 거죠. 4배 빠졌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국내에서 독점적인 기업이다 그러면 좀 사볼 만한 기업이다 저는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좀 이렇게 묻어두면 괜찮을 주식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들어가신 분도 좀 계실 텐데요. 좀 인내심 발휘해서 흔들리지 말고 좀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덴티움도 이제 급등주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 추세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정받고 이번에 조정을 아주 강하게 받고 여기서 손바뀜이 있었을 것 같아요. 2차 상승이 더 가파른데요. 여기에 이렇게 매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수익 내는 구간 같으다. 여전히 중국에서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덴티움은 여기서 또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는 거 아닌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좀 더 가지고 가보자. 제가 덴티움은 아마 요 어디 밑에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신고가 이렇게 내면서 여기서 팔지 말고 버텨보자. 신고가 내기 전 수익률보다 신고가 내고 나서 수익률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맞았죠. 그래서 전형적인 급등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추세가 완전히 꺾였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매도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더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제 종목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에 이 정도 시장이면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해외 시장은 아직까지 앞에 고점을 못 들었지만 우리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조건이 갖춰지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렇게 올리지는 못할지 몰라도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펀드 쪽에도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MMF에도 대기 자금이 풍부하게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수급으로 봤을 때 장을 나쁘게 보면 안 된다.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